베스트셀러에 오른 조국 백서, 조국 백서로 불리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가 그 조국 백서 내용 몇 부분을 팩트 체크를 했는데 중앙일보의 해석은 첫 장부터 틀렸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팩트 체크 중앙일보 보도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논문 1저자, 딸의 논문 1저자 공소장에 못 넣었다. 검찰이 백서에는 이렇게 써졌다는데 중앙일보 기자들이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왔다는 거죠. 조민 단대의대 인턴으로 논문 제1저자 등재 내용 포함했다. 조모 씨는 해당 논문 관련 이론 강의를 수강한 적이 없고 실험 과정에서도 별다른 역할을 한 바 없다라고 검찰의 공소장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백서에는 검찰이 그 딸 논문 1저자 문제 넣지도 못했다라고 쓰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장이혼, 동생의 위장이혼. 이건 언론에서만 문제 제기한 차원이다. 백서에는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 동생의 위장이혼 보도 등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는 순간 사라졌다. 중앙일보는 이게 사실이 다르다는 거죠.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동생이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해 법적으로만 이혼 신고를 했다. 즉 허위 이혼, 위장 이혼 의혹이 공소장에 제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팩트체크, 근거 없는 증거 은닉 교사 혐의다라는 건데요. 백서 내용은 어떻게 증거 은닉을 교사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PB 김모 씨에게 집사람을 도와줘서 고맙다 말한 것을 근거로 삼는 듯하다라고 쓰여 있지만 검찰이 지난 20일 재판에서 자산관리인 김모 씨와의 질문,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당시 정 교수가 다른 사람과 통화해 하드디스크 교체를 언급했고 교체 상황을 중개하는 느낌이었다는 진술이 사실이냐라고 하자 지난 20일에 김모 씨가 그렇다라고 인정한 부분을 중앙일보는 들면서 이 부분도 백서의 내용이 사실이 다르다라고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백서 중에는 지난해 서초동 촛불 집회 참가자가 100만 명이라고 기술되고 조 전 장관 의혹 관련 보도는 대다수 검찰발이다라는 등의 기술이 되어 있고 입시비리 사모편도 의혹 개인이 아닌 사회와 구조의 탓이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팩트체크 내용도 뭐 알아보겠지만 손정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이렇게 널찍하게 간격을 두고 하느라 차례차례 모시고 있습니다. 잘 오셨고요.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조 전 장관께서 최근에 SNS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이나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많이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언론 보도도 보고 재판 과정도 지켜보고 조국 백서도 참고하려고 아마 구매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조국 백서 자체가 언론 보도와 같은 사실 팩트체크에 대한 검증까지는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집필했던 시점에서 모든 재판 과정에서 증거라든가 공소장을 모두 꼼꼼히 체크하지 못할 가능성, 개연성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백서라는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조국 백서도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출간되고 베스트셀러에 오르자마자 이렇게 주요 일간지에서 가 다르다라는 반박을 당한다는 것은 조국 백서를 집필하신 분들께서는 좀 뼈아픈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만약에 이게 이중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던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소장에 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 공소장은 못 넣었죠.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팩트가 틀렸다고 또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2중, 3중 검증하고 팩트체크를 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야 조국 백서라는 것이 또 그것을 읽고 지지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또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지금 팩트가 달랐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예, 윤태호 실장님, 이 조국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후원금이 3억 원 가까이 모였다라고 한 겁니다. 3억 원 들여서 만든 백서인 셈인데 그렇다면 조금 더 정교하게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집필이 돼야 되는데 이른바 중앙일보가 제기하고 싶은 논란은 다짜고짜 조국 편을 든 것이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예컨대 공소장에 있다 없다는 사실은 기다 아니다의 굉장히 간단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만든 책이잖아요. 그건 윤태호 씨가 이겨내죠. 아니 여기에 자 우리가 이게 사실 조국 백서라는 말 자체가 약간 틀린 것이 이 책 제목도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인데 백서라는 것은 어떤 일이 지나간 이후에 그 기관이나
아니면 그 기관과 합의한 어떤 이제 발간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 만드는 걸 보통 백서라고 그래요. 뭐 선거 끝나고 나서 당에서 우리는 선거를 이렇게 졌다 이겼다라는 백서들도 만들고. 근데 이 책은 조국 전 장관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본인이 직접 참여한 거 아니다. 뭐 인터뷰를 했다든지 자료를 준 것도 아니고 이 발간위원회라고 임의로 소집된 분들이 기사도 보고 또 자기들이 이제 공판 현장 같은 데도 가고 뭐 그랬겠죠. 그런 1차, 2차 자료들을 임의로 수집해가지고 만든 이제 그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책이라는 거죠. 백서라기보다는 약간 붙인 이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책의 발간 목적 자체가 조국 전 장관은 검찰 개혁에 이제 깃발을 들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검찰로부터 부당하게 이렇게 뭐 음해를 당하고 지금까지 일가족이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기조하에서 쓰여진 책이니까 그 기조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왜 당신들은 조국 편에 들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분들은 아니 왜 그러려고 만든 책인데 라고 대답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발간위원회 측도 초반에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3억이나 왜 드냐. 소송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비를 해두려고 돈을 이제 부당하게 모아놓는다. 그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과연 그런 말도 세간에 있었어요. 이 백서가 소위 조 전 장관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논란도 일었던 게 왜냐하면 이게 편을 들고 효과적으로 편을 들려면 박지원 대변인 계시지만 어떤 팩트에 근거해서 조목조목 팩트를 제공했을 때 자 봐라 검찰이 이런 식으로 했다. 자, 우리 말이 맞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손 변호사님 말했던 것처럼, 출시되고 베스트셀러 오르자마자 중앙일보가 아니다로 다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조 전 장관에 과연 도움이 될까? 저희가 라방에서도 언제 한번 다뤘었는데, 이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책이 나오자마자 팩트체크돼서 어느 부분 문제되고, 모든 대부분의 것이 다 언론 탓이고, 뭐 사회구조 탓이고, 이렇게 된 게 과연 그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건가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글쎄 여전히 과연 이 백서가 조 전 장관한테 도움이 될까? 그리고 지금 이 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서 이런 논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오히려 백서의 발간이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나 뭐 국민들의 감정이나 여론에 오히려 좀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좀 들어요. 그래서 글쎄 저렇게 그 국민들 성금 모아갖고 3억씩 들어서 책을 만든 목적을 과연 속에 달성할 수 있을런지 그리고 이건 지나고 나서 지금이야 뭐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만은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서 그때 과연 이게 좀 가치가 있는 책으로 남을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윤 실장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이 책의 집필 과정에는 조 전 장관이나 정 교수 측 그 누구도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책 내용은 조 전 장관이나 정 교수 측의 입장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이 없는 책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조국 백서로 불리는 책에 대해서 김경률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참여연대 진행위원장 출신이죠. 주간동아와의 인터뷰를 했군요. 서점에서 선체로 사모펀드 부분 읽었다. 김경률 전 위원장 읽었나 봐요. 그런데 책을 사진 않고 산채로가 아니라 선체로 읽었군요. 선체로. 지지자들이 느끼기에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썼다. 자기들이 쓰고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정신 승리하는 거다. 자기들끼리 피닥거리 하는 건데 거기다 뭐라 하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뭐라 할 말 없다라고 했지만 할 말은 또 다 했네요. 글쎄요. 저도 선체로 총론 부분만 읽었었는데. 여기도 선체로. 예, 선체로 읽었었는데 사실 총론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책은 좀 돈 주고 사서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 제가 사질 못했는데 어쨌든 총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총론 부분이 이제 앞에 어떻게 보면 전체를 총괄하는 검찰 부분과 언론 부분을 총괄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처음에 했던 게 바로 아까 전에 처음 중앙일보에서 팩트 체크했던 그 딸의 논문 제일 저자를 공소장에 넣지도 못했다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 토크라는 주제로까지 선정된 이유가 거기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이제 사모펀드 부분도 제가 사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사모펀드 문제가 사실 이 조국 논란이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분명히 존재했었죠. 다시 얘기해서 이제 공직자가 직접 투자를 못하니까 사모펀드라는 간접 투자를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 지난번 1심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가 돈을 거기에 투자한 게 아니라 대여한 거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검찰을 좀 판정패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 사모펀드 부분도 사실 앞으로 이제 충분히 재판 과정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같은 채가 조국 백서가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말고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얼마 전에 경쟁공화국이라는 채와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해명을 했죠. 거기 보면 거기도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 분명히 문제를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그냥 끌려갔느냐 뭐 이런 지적을 하니까 조국 전 장관 스스로가 강남 좌파에서 강남성에 있어서 비판이 있다면 내가 감수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강남성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은 점에서 반성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 점에서 물론 조국 백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제 이 책이 조 전 장관 쪽을 옹호하기 위해서 썼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팩트체크를 일일이 다 하면서 이건 문제고 저건 아니고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입시비리 사모펀드 이 문제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 스스로도 일정 부분 좀 사과하고 어떻게 보면 성찰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뭐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명명백백 밝혀져야겠지만 좀 조국 장관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김전일 회계사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 측과 검찰의 입장이 다르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유무죄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도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SNS 활동을 좀 자제하라라는 당부를 재판부로 받았지만 조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검찰은 지난해 사라진 노트북을 강조하면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구속기간 끝난 뒤에는 별건을 들이대며 필사적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주장했다. 하지만 기각됐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구속을 자제하는 모습이냐? 윤 총장이 강조하는 원칙은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인가? 라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재판부가 회복자제 권고를 했는데 윤 총장을 향해 비판을 해서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이 하고 싶은 의미는 윤 총장이 밝혔던 구속의 원칙을 상대를 달리하면서 남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군요. 윤 총장이 전 임명이 되면서 사실은 구속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라라는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페북글을 올렸습니다. 우선은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게 개인적인 의견은 제시하지 말아라라고 재판장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런 건을 계속 올리는데요. 이 이전에도 조국 전 장관의 이제 말이나 글들을 보면은 수미일관에서 검찰 개혁의 명분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다 제 개인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는데 이 보면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에서 국민들이 그래도 일정 부분 뭐 실체가 어떤 거냐 논란은 있지만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공소장의 내용은 다 대부분 잘못된 거고 재판장이 제대로 판단하고 국민적 여론을 좀 이끌어 얻어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글쎄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1년 전, 2년 전에 했던 조국 전 장관의 말의 무게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좀 회의적이라 저게 과연 얼마나 의도한 대로 얘기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조국 전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그동안 허망했었나라는 생각도 부차적으로 같이 드는 대목입니다. 요거는 박정환 전 개인적인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입니다.